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배성호입니다. 오늘은 수면 마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에 찍긴 했었는데 오늘은 추가적인 내용과 함께 부작용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은 마취 방법은 세 가지 중에 선택하시게 돼요. 부분 마취, 그냥 깨어있는 상황에서 코만 마취하고 수술하는 거죠. 두 번째가 수면 마취, 자면서 수술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전신 마취죠. 아예 목에다 튜브를 넣어서 호흡도 이제 기계가 하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단한 수술이라면 부분 마취를 하게 되겠죠. 살짝 조그만 호흡을 뗀다, 코피 지혈한다, 부분 마취가 되겠고요. 보통 한 2~30분 넘어가는 수술은 수면 마취를 많이 합니다. 제가 코술, 비염이나 축농증, 코성형, 코골이 수술하게 되면은 보통 대부분 다 저는 수면 마취를 많이 권해서 이쪽을 하게 됩니다. 전신 마취라는 경우는 보통은 저희는 편도술 할 때예요. 편도술 할 때는 입을 벌려야 되기 때문에 피가 뒤로 넘어가는 걸 다 막고 하기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하게 되죠. 나중에는 저희가 한번 수면 마취랑 전신 마취의 차이도 영상을 한번 찍어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수면 마취 국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마취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약물의 종류죠. 대표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미다졸람, 그 다음에 케타민, 그 다음에 포폴, 우유주사라고 하죠. 포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쓰인다는 얘기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즉, 하나 되게 뛰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때 여러분들께서도 내용을 아시면 되고, 그걸 조합해서 병원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안 쓰는 케타민입니다. 솔직히 저는 본 적도 없고 쓰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얘가 잠이 들 때 악몽을 꾼다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리고 나머지에 비해서 특별하게 장점도 별로 없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얘가 통증을 좀 덜 느낀다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들은 통증을 좀 느끼기는 하는데 깨면 다 기억 못 하시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장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장점은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다예요. 저희는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미다졸람입니다. 미다졸람이 과거부터 저희과 내과 많이 사용하는 약이에요.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기랑제라서 깨우는 약이 있어요. 잠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잘 안 깨. 그러면 얘는 약이 있어요. 약을 주사하면 깹니다. 단점이 뭐냐면, 저는 제가 수면 내시경할 때 이것 때문에 저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숙취가 남아요. 뭐냐면은 행오버라 해서 약간 졸린 느낌이 계속 가요. 사람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제가 수면 내시경할 때 맞아보면 저는요, 아침에 금식하고 친구 병원 가서 내시경을 했는데 저녁까지 어지럽고 졸려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면 내시경을 하거나 수술하게 되면은 운전하지 마세요. 보호자 꼭 대동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다 미다졸람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쓰는 게 이제 프로포폴입니다. 저희 병원도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고 모든 병원에서 요즘에 가장 각광을 많이 받죠.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잠이 빨리 들어요. 그리고 다른 약제에 비해서 수면 조절이 좀 쉬워요. 그러니까 미다졸람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잠이 든 건지 깬 건지 잠꼬대를 하는데 이게 깨서 하시는 건지 아닌지 구별이 되게 어려워요. 저희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근데 포폴은 좀 일정해요. 그리고 약을 조금 더 주입하면 더 깊이 잠들고, 조금 줄이면 깨구가 되게 조절이 용이해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이분의 수면의 깊이를 조절하는데 다른 약제보다 월등히 좋아요. 그러니까 빨리 잠들고 빨리 깬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환자 입장에서는요, 얘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잠들 때 빨리 잠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기분 좋게 잠들기도 해요. 케타민은 악몽 꾼다 그랬죠. 얘는 끝나고 나면 해롱해롱 거리는데 얘는 잠들 때 좀 약간 기분 좋게.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거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맞아봤더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잠드는데 이게 또 중독되면 그렇다네요. 하여튼 기분 좋게 잠이 들고 깰 때도 발딱 깨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실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용하는 방법인데, 저는 병원에 가서 제가 아는 친구 병원에 가겠지, 모르는 병원에 가게 되면 저는 미다졸람을 안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폴로만 이제 수면 마취를 하는데, 그러고 나면 수면 마취 후에 회복실로 가잖아요. 회복실로 갔는데 제가 바로 한 몇 분 후에 깬 거죠. 거기 있던 직원분들이 일어나시면 안 된다고, 누워 계시라고.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이거랑 섞어서 했기 때문에 해롱해롱 건데 저는 바로 깨죠. 바로 돌아다닐 수 있죠. 그래서 포포는 그런 장점이 좀 있어요. 그런데 다 이제 문제가 향정으로 묶여 있죠. 향정에서 의약품으로. 이유는 뭐냐면 자꾸 이런 거에 사람들이 의존할까봐.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처럼. 솔직히 말하면 마약은 아니에요. 다 마약은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검사나 시술할 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허가하는데 자주 맞는 건 절대로 좋은 건 아닌 거고요. 간혹가다 이제 그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프로포폴 사용했다가 뭐 세상 빠이빠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뭐 사고가 났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수면이라는 거는 뭐냐면 정말 이 사람이 자고 있는 거죠. 정신 자고 있는 건데 이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모니터링을 잘해야 돼요. 무슨 모니터링을 잘해야 돼요? 이거 다 문제 뭐냐면 혈압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호흡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고 있는데 수술하는 의사가 술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거 혈압과 호흡에 대한 확인을 잘 못하면 그러면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다들 모니터링을 하고 하죠. 수면 내시경 수라나 모니터링 하게 되면 뭐 맥박, 혈압, 산소 포화도 이런 건 호흡수 이런 기본적으로 하고 측정하고 거기서 알람이 울려요. 몇 이상으로 이하로 떨어지면 혈압이 몇 이하 세팅해놓죠. 그 다음에 산소 포화도 몇 이하면 알람이 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는 건 뭐냐면 그 알람을 안 듣는 거예요. 심지어 옛날에는요 그 모니터링을 안 하거나 적게 하고 술하는 병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고 나면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병원들이 아마도 없을 건데 그래서 그 모니터링이 중요하고요. 그 모니터링을 보는 인력이 따로 배치가 돼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의사는 수술하고 있어요. 의사를 도와주는 간호사는 의사 보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둘은요 자칫 저 소리를 알람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도 그렇지만 모든 병원들이 수면 마취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보조요원이 그 모니터만 째려보고 있어요. 알람 울리면 원장님 울렸습니다. 그러면 약을 조절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잘 못하면은 문제가 되게 되고요. 프로포폴이 사고가 몇 번 났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사들도 사고가 딱 나면 걱정해요. 도대체 왜 저럴까? 이게 이 안전한 약이 왜 사고 났을까? 봤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실은 다양한 이유를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때 파는 문제가 뭐냐면 프로포폴을 재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프로포폴의 용기를 보면요 10cc, 20cc, 100cc 이렇게 용기가 나눠져 있는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 높아질수록 단위가 많을수록 가격이 저렴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10cc나 20cc 시간 봐서 이걸 딱 한 개나 두 개를 까서 사용하고 됐다 그러면 이제 조금 남은 건 폐기예요.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는 이렇게 쓰니까 돈이 더 드니까 100cc짜리를 무조건 써요. 쓰면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쓰고 남은 걸 버려야 되는데 그걸 냉장 보관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모든 약품은 시간이 지나면 개봉하게 되면 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냉장고에 들어갔는데 다음날 사용했더니 무슨 문제 발생해요? 그게 이제 염증이 그 약에서 이제 변질이 발생한 거죠. 그게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몇 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그 단백질로 만든 거기 때문에 계란이나 콩 알러지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저희는 항상 물어보는데 본인이 만약에 계란이나 콩 알러지가 있다면 그건 의료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프로포폴 쓸 게 아니라 이제 미다졸람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마취제, 수면마취 종류는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게 본인한테 잘 맞겠다를 판단하는 거 솔직히 어렵고 의료진한테 그 맡길 문제인데 본인이 그래도 계란콩 알러지가 있다면 그거는 꼭 얘기를 하셔야 되고 수면마취는 오늘도 내과건 저희 병원이건 다른 병원이건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의 위험성은 너무도 희박하다. 저희 병원에서 지금까지 제가 2007년부터 15년 동안 매년 수백 명씩 15년에 걸쳐서 수천 명을 수면마취 수술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은 솔직히 말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잠이 중간에 깼다.
아니면 잠을 좀 깊이 못 잔 것 같다는 발생할 수 있지만 그거 이외에 발생한 문제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실은 저희 병원과 다른 병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수면 마취를 할 때 다른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고, 대신에 그게 있어요. 수면이 잘 안 된 분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술 자주 드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술 드신 분들은 수면이 조금 잘 안 돼요. 왜냐면 약에 약간 저항이 생기고 많이 움직이세요. 꿈도 많이 꾸고. 그래서 술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조금 잠버릇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수면이 들어가면 많이 지쳐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수면을 중간에 끊어요. 아까 말한 프로포폴을 쓰게 되면 끊으면 바로 깨거든요. 깨워서 좀 안정시 다시 재워드려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수면 마취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불편감은 그럴 거예요. 잠이 중간에 좀 깼다. 인데 그런 경우도 뭐 잠깐 깨는데 보통 기억을 잘 못하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수면 마취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면 마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렸고, 결론적으로는 뭐 제대로 된 병원에서 잘 모니터링하고 수술한다면 수면 마취는 뭐 걱정할 필요 없는 수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